간단하게 교육 현장과 관련된 예.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누리과정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요.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다음은 다 사겠다, 회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가지고 지가활권에 보고서는 내가 따로 써야 될 돈이다. 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밥 먹은 사람들이 다 내라.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 먹던 사람들도 사실은 지갑 사정을 보니까 부족하고 아니면 아예 그걸 믿고 사장말을 믿고 지갑도 안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책임지라는 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대신에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냥 뒤에 우리 저 국과장들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그동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해왔던 그동안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후보자의 말씀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교육감들만 만나면 다 해소될 것처럼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당의 대표였던 분, 전 이 교육부 장관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넘겨왔잖아요. 교육감들만 만나시면 해소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실제 그렇게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누가 그동안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윤관석 의원이 물어봤을 때 교육감들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면 정부가 또 각 교육감들과 함께 여당, 야당, 보육단체나 학부모 대표들하고 조속히 실제 이 탭을 구성해서 그래서 뭔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지 교육감 만나서 사정을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건 저는 전혀 근본적인 단기간의 처방도 아닌 거라 봅니다. 저 실제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구를 사회협의기구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벼랑 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란 말은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청들, 교육감들도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정파적, 정당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차원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학 비리와 부패 문제, 이것도 정말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은 상기대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 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임과 횡령 의혹까지 일어서 원주시청에 고발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주시청에 고발된 내용은 원주지청에. 원주지청에 예. 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특별종합감사를 교육부가 벌렸는데 그때도 이사 해임하고 좀 임시이사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해임해서 김문기 씨를 해임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지학원하고 상지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임시이사 파견만이 저는 유일한 해결이라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상지대학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대학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원소통심사위원회 아시죠?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그 해임을 복직하라고 판결하면 국립대는 바로 복직이 되는데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법을 하나 내렸습니다. 교원비 향상법인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교원들은 바로 또 이 학교 측 재단들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든가 교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네.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상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아까 제가 예. 질의를 하다 말았으니까요. 예. 아까 86년도에 차녀가 예. 국내에 들어와서 예. 2살배기 때죠. 한국 국민 처우 신청서를 정부에 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 처우 신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 제도를 당시 이게 국적을 선택한 게 아니었죠. 국적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의지 표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당연히 이중 국적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중 국적자로서 22살에 선택을 하는데 국적을 최종적으로 그 전에 출입국이라든가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불편 없이 받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국민처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것은 그냥 이런 불편함이 없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됐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서면을 답변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밑에 보면요. 네. 후보자는 그래서 이 차녀의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썼어요. 예. 이게 상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은 당연히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 이중 국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20년 동안 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차녀인 본인도 그리고 후보자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게 자동 상실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2007년도에 알았다는 게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차녀가 수혜를 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장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결혼 후에 MBA 과정을 발표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후보자 명의로 건보 공간에다 그냥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겁니까? 맞느냐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옛날 진수익 한강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럼 이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이? 그런 부분에 이제 생산 상태에서 액수에 크고 적음을 따라가지고 건보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건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미 결혼해서 독립생계인데도 우리 후보자에게 이 건보 부양자로서 그렇게 비부양자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국민상식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도덕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하실 얘기가 없어요. 사례도 주고한 걸 하십니까? 앞으로 자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모든 면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협의기구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벼랑 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란 말은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청들, 교육감들도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정파적, 정당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차원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학 비리와 부패 문제, 이것도 정말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은 상기대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 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임과 횡령 의혹까지 일어서 원주지청에 고발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주시청에 고발된 내용은 원주지청에. 원주지청에 예. 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특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상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아까 제가 예. 질의를 하다 말았으니까요. 예.
아까 86년도에 차녀가 예. 국내에 들어와서 예. 2살 배기 때죠. 한국 국민 처우 신청서를 정부에 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 처우 신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 제도를 당시 이게 국적을 선택한 게 아니었죠. 국적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의지 표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당연히 이중 국적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중 국적자로서 22살에 선택을 하는데 국적을 최종적으로 그 전에 출입국이라든가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불편 없이 받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국민처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것은 그냥 이런 불편함이 없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됐다라고 간단하게 교육 현장과 관련된 예.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누리과정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요.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밥 한 번 다 사겠다, 회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가지고 지갑을 꺼내 보고서는 내가 따로 써야 될 돈이다. 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밥 먹은 사람들이 다 내라.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 먹던 사람들도 사실은 지갑 사정을 보니까 부족하고 아니면 아예 그걸 믿고 사장 말을 믿고 지갑도 안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책임지라는 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대신에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냥 뒤에 우리 국가장들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그동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해왔던 그동안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후보자의 말씀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교육감들만 만나면 다 해소될 것처럼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당의 대표였던 분, 이 교육부 장관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넘겨왔잖아요. 교육감들만 만나시면 해소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예. 실제 그렇게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누가 그동안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윤관석 의원이 물어봤을 때 교육감들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면 정부가 또 각 교육감들과 함께 여당, 야당, 보육단체나 학부모 대표들하고 소속기 실제 이 탭을 구성해서 그래서 뭔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지 교육감 만나서 사정을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건 저는 전혀 근본적인 단기간의 처방도 아닌 거라 봅니다. 저 실제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종합감사를 교육부가 벌렸는데 그때도 이사회임하고 좀 임시사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해임해서 김문기 씨를 해임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지학원하고 상지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임시이사 파견만이 저는 유일한 해결이라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상지대학을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원소통심사위원회 아시죠?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그 해임을 복직하라고 판결하면 국립대는 바로 복직이 되는데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법을 하나 내렸습니다. 교원비 향상법인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교원들은 바로 또 이 학교 측 재단들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든가 교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